그런 각오로 접근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S 고가를 못 받아요. S 고가를 받으려면은 맞네요. 그런 친구들이 출세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끝까지 키워주고 싶어. 네. 나는 얘를 내가 딴 회사를 가도 데려가고 싶어. 네, 네, 라는 네. 생각이 드는 친구는 누구냐면은 오늘 이제 나오신 최명아 대표님은 대기업 임원 3관왕, 최초 최연소 여성 임원, 상위 1% 파워 전략가 등 수많은 수식어를 달고 있는 27년차 마케터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구독자분들 중에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네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직장에서 만약에 내가 되게 꼼꼼해요. 꼼꼼한데 인터퍼스널 스킬은 약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거 이런 게 좀 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굉장히 내가 하는 일엔 꼼꼼해요. 네. 그런데 우리 팀장님은 맨날 나한테 인사고과 줄 때 인터퍼스널 스킬 부족하다는 얘기만 막 한단 말이에요. 맨날. 왜냐하면 그분도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네. 인사고과를 하려면은 무언가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김 대리는 다 좋은데 인사 뭐 이게 조금 뭐 인터퍼스널 스킬이 약해 뭐 이런 말을 한다고요. 그럼 이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렇게 부족하다고 지적되는 그 인터퍼스널 스킬이 약하다는 그 부분에 자꾸 마음이 가요. 그 다음 날부터 막 이제 어울리려고 그러고 사람들이랑 술자리도 막 낀단 말이에요. 네. 옆에 이제 김 과장처럼 돼보려고 안 되죠. 그럼 나다운 게 아니니까. 왜냐하면 사람들도 되게 지루해하고 나를 네. 쟤는 재미도 없는 애가 왜 자꾸 끼지? 네. 그럼 무엇보다도 내가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 그게 그냥 또 다른 실패감으로 연결이 돼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게 나는 이미 꼼꼼하다라는 카드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카드는 우리가 이 정도면 됐어 하고 어느 순간 놔버려요, 그냥. 아, 나 우리 동기 중에서 뭐 이 정도 꼼꼼했으면 됐어.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전략은 이 꼼꼼하다는 것에서 완전히 거기에 올인을 하셔서 정말 우리 회사에서 꼼꼼의 기획자만 나와도 내 이름이 떠오르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게 퍼스널 브랜딩이죠. 아. 그러니까 이게 강점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미지근한 우유가 자꾸 돼 있는단 말이에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특히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미지근해져요. 네. 왜냐하면 여기서 까이고 저기서 까이다 보면 네, 네.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막 채우게 되고 또 잘하는 부분은 이 정도면 됐어 하고 내버려두고 근데 그렇게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저는 이도 저도 아닌 그러니까 그럼 저 친구는 어느 상황에 저 친구를 리더로 만들어야 되지 해서 각이 안 나오는 거예요. 미지근한 우유는 썩게 되죠. 아무도 안 찾죠. 네, 뜨겁거나 차갑거나. 그러면은 지금 이때 얘기해보면 좀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 대표님은 진짜 여러 군데서 일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 부하 직원들을 데리고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아까 인사고과 얘기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좀 잘 인정받는 자기 가치를 잘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나요? 있죠.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네. 퀴즈 하나 낼게요. 떨리는데요? 지금 이제 직장의 무슨 대리라고 할까? 엔델이라고 엔델이라고. 해주세요. 네. 엔델이님의 상사가 팀장이 네. 하루 종일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뭘까요? 엔델이님의 상사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주제. 제가 어떻게 그 농땡이 안 까고 열심히 일할까? 정답은 네. 그 사람의 상사. 그 사람의 상사. 그러니까 여기가 어마어마한 힌트가 있어요. 우리는 상사를 그냥 모실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상사한테 마음에 들겠다라고 그런 각오로 접근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S 고가를 못 받아요. S 고가를 받으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일은 잘해요. 어느 정도 일은 잘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회사에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의 카드는 똑같다고 보셔야 돼요. 뭐 조금 좋은 학교 나왔다, 좀 안 좋은 학교 나왔다 상관없어요. 게임은 지금부터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상사한테 정말 이 친구는 정말 필요한 친구야. 내가 정말 끝까지 키워주고 싶어. 나는 얘를 내가 딴 회사를 가도 데려가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는 누구냐면은 나의 상사에게 잘 보이게 만드는 친구예요. 맞네요. 그게 핵심이에요. 맞네요, 대표님. 근데 그거를 모르세요. 네. 그걸 모르셔서 열심히 일하는데 답답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행여나 우리 상사를 골치 아프게 안 하려고 자기 혼자 열심히 일해서 나중에 싹 들고 오는 친구 있어요. 서프라이즈 식으로. 그런가 하면 B라는 친구는 뭐냐면은 자기가 일을 하는 중간중간에 상사한테 인풋을 기가 막히게 받아요. 나를 잘 이용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쁜 친구는 누구냐면 나를 잘 활용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나를 활용해 줘야지 저도 월급값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내 상사가 나를 쟤는 필요 있어 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네. 그게 핵심이에요. 와, 저 이거 너무 공감돼요, 대표님. 내가 이렇게 재료가 좋은 게 있는데 왜 안 이용하지?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이게 정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무슨 갈등이라든지 이런 고민 많으실 거예요. 근데 네. 그 중에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이 회사에서 좀 빛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상사를 보는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상사 모실 대상이 아니에요. 활용해야 될 여러분한테는 최고의 자원이에요. 와, 이거 진짜 좋은 말이네요.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네네. 그런 친구들이 출세하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막 열심히 막 혼자서 막 일하는 친구들은 그 그러면은 결과가 설령 좋다고 하더라도 네. 그럼 난 뭐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사는 바쁘죠. 바빠도 네네. 요령 있게 하셔야 돼요. 저는 보면은 이렇게 막 부엌 같은 데서 살짝 만나더라도 아이 뭐 전무님 안녕하셨습니까? 이런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아 전무님 이번에 제가 하고 있는 그 브랜드 그 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게 지금 풀리고 있는데 요 점이 어렵거든요. 와, 어떡할까요? 이렇게 금세 제 인풋을 또 받아가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당연히 그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친구가 좀 잘못 가는 길에 대해서는 또 제가 바로 잡아주면서 저도 뿌듯해요. 아, 역시 내가 월급값을 아는구나. 그러면 이 친구는 저한테 있어서는 그쵸. 끝까지 데려가고 싶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키운 것 같은 느낌을 들게 해주는. 대표님, 그래서 제가 첫 회사에 잘렸나 봐요. 너무 혼자 열심히 하셨구나. 네, 혼자 열심히 하고 혼자 자기가 서프라이즈 하고 제가 진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서프라이즈가 설령 조직에 좋은 일이더라도 네. 그게 좋으니까 반기기는 하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나는 관리자인데 그러니까요. 나는 내가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나? 난 어떤 도움을 주고 있지?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상사야도 상사가 있는데. 그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네. 상사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건 여러분이 아니라 죄송하게도 그 사람의 상사의 상사예요. 저는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어느 순간 나 회사에서 지금 포지셔닝 완전 잘못 잡았다 싶은 순간이 섬뜩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나 지금 회사에서 완전 잘못하고 있다 이걸 딱 느끼실 거예요. 그럼 이미 그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지가 뭐 몇 개월, 길게는 1년이 넘었어요. 그럼 이미 나의 회사 내에서의 입지라든지 브랜딩은 잘못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이때 회사를 옮겨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표님은? 브랜드라는 거는요. 리바이탈라이제이션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리포지셔닝도 얼마든지 있고요. 그게 같은 회사에서 가능할까요? 당연히 가능하죠. 저희가 같은 시장을 계속 공략하면서도 브랜드는 계속 변할 수 있어요. 네. 그것이 제대로 된 전략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브랜드라는 거, 포지셔닝이라는 거, 내가 갖고 있는 그거라는 건 다 인식의 게임이에요. 인식이라는 건 사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LG전자를 다녔는데 LG전자 폰이 좀 깨진다라는 시장의 인식이 있었어요. 네. 약하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가 있었던 제품은 모토로라 이런 친구였어요. 노키아. 모토로라랑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우리 게 많이 약하다라는 게 시장에서 좀 팽배한 생각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아니었어요. 네. 왜냐면 똑같은 소재로 만들고 있었고 뭐 이렇게 떨어뜨린다고 하나는 깨지고 하나는 안 깨지고 이럴 일이 전혀 없었어요. 시장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구부서에서는 저한테 어떤 거를 요청을 하셨냐면은 그러니까 마케팅이 이거 그렇지 않다라는 걸 좀 알려라. 근데 그 잘못된 인식을 잘못됐다라고 바로 잡으려고 제가 나서는 순간에 더 일이 꼬일 수밖에 없어요. 그걸 더 알리게 되는. 맞아요. 사람들의 주목이 더 글로 가요. 우리가 막 30층에서 떨어뜨리는 실험을 하고 그래서 이것도 되게 좋네요 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진짜 좋네요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인가 보다. 인식하게 되는 거죠, 더 오히려. 신경도 안 쓰고 있다가. 네, 모르는 사람까지 알게 되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썼던 전략이 뭐였냐면 핸드폰은 깨진다 어쩐다 이 전쟁은 남한테 유리한 전쟁이에요. 그 전쟁에서 걸어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전쟁터를 바꿨죠. 우린 디자인판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때 나온 게 초콜릿폰. 그래도 튼튼한 거에 우린 다른 판으로 갈게. 네,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어요. 경쟁할 필요가 없죠. 네, 거기서 저를 증명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도 똑같은 얘기예요. 네네네.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자꾸 이렇게 옆에 있는 김 과장이랑 자꾸 일이 꼬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막 이렇게 빠릿빠릿하고 막 이렇게 뭘 잘해요. 자꾸 거기에 대해서 말리지 마세요. 그건 그 사람이 중요한 판이에요. 그 전쟁터에 왜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걸어 들어가십니까? 여러분이 싸우고 싶은 전쟁터는 따로 있어요. 그 판으로 옮기셔야 돼요. 그렇네요. 내가 좀 사회성이 좀 부족한데 나는 꼼꼼한 거가 내 판인데 자꾸 사회성 한 걸로 어필하려고 입증하려고 하니까 이 내 판을 못 하는 거죠. 못 지키는 거죠. 그건 다른 사람 주고 내 판으로 가라. 정확해요.
이 세상에는 하나의 모습만으로 성공하는 브랜드도 없고 네. 우리의 모습은 다 각각의 해답으로 성공해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믿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분이 강하게 신념을 가지셔야 돼요. 네. 근데 우리의 실패는 그 나답지 않은 모습에서 비롯되지 네. 그리고 나답다라는 부분을 조금 하다가 많은 것에서 저는 실패가 비롯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믿고 그게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죠. 그걸 알아봐 주는 데는. 하지만 그 판은 분명히 와요.